지금부터 제1대 노원구 아동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녹음된 반주에 따라 1절만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유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52만 노원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윤남 구의장님을 비롯한 노원구 의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년간 아동청소년의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전문지원단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아동청소년의회 의장 이유수입니다. 전체 노원구민의 16.2%, 약 8만 3천 명이 18세 미만의 노원구 아동입니다. 저는 이 아동의 참여권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에도, 공공화장실에도, 중랑천과 자전거 도로에도 우리는 노원구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과 노원구 의회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저희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은 노원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세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큰 발걸음을 노원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1대 노원구 아동청소년의회가 어느덧 2021년 마지막 활동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고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도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인식을 바꾸기 위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자신이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어른들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노원구 아동청소년을 대표하여 우리가 가진 문제와 욕구들을 돌아보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의견을 만들어 제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022년까지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배우고 찾고 보고 들으면서 노원구의 아동 청소년을 위해 노력합시다. 1년간 아동 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선희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희준 노원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용 실행위원장님 외 실행위원분들이십니다. 이어서 참석 내빈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선희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1회 아동청소년 본회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지금 진행하시는 의장님이 너무 잘하시네요. 저희 의장님 못지않아요. 예. 오늘 이렇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또 의견 수렴 이런 거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오늘 본회의 진행하실 건데요. 오늘 많은 제가 관심을 갖고 볼 거고요. 또 내년에도 또 한 번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좋은 정책들이나 의견 수렴 그런 거 예산에 대한 것까지 네,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준 노원구의회 의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소속 노원구 의원 주희준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유권자님들인데 오늘은 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8만여 명의 아동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55명의 아동 청소년 의원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활동 열심히 잘 하십시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유 보내고 그런 문화는 별로 안 좋으니까 배우지 말고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말하고 글 쓰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십시오. 아름다운 말로 싸워야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아동 청소년들의 전체 권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을 하되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래서 그 무기가 몽둥이 들고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정치적으로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싸움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싸움을 하되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아름다운 말과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책 좀 많이 보시고 자기 생각을 좀 많이 정리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활동 지켜보고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지용 실행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발족식 할 때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이제 축하 인사 같은 것을 드렸던 기억이 바로 엊그제 같아요.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원동력이다. 이 경험이 원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노원만 그럴까요? 아마 그 4월에 발족식을 했으니까 6개월 딱 걸렸을 텐데요. 6개월 이후에 이렇게 당당하게 의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아마 이 경험들이 노원구만이 아니고 서울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함께 여러분들 지원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화이팅! 이상으로 제1대 노원구 아동청소년의회 본회의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1대 노원구 아동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제별 5분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제는 상임위별 2개씩 의원들의 관심사안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발표가 끝나면 전체 투표를 통하여 총 8개의 의제 중 상임위별 1개씩 뽑을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4개의 의제는 12월에 열릴 성과 공유회에서 발표됩니다. 이 점 유의하여 경청해 주시고 발표자는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육위원회 윤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표와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대 노원구 아동청소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의제 1번 발표를 맡은 윤서연 의원입니다. 교육상임위에서 준비한 발표 의제 1번은 노원구 청소년센터 건립 추가교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목차는 노원구 청소년센터란 현 진로 추가교육 및 센터의 문제점, 해결 방안, 체험센터에게 바라는 점, 구청장의 책무, 기대 효과, 질의응답이 인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발표자 안내사항은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설문조사란 교육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38명 아동청소년에게 실행한 설문조사를 말합니다. 노원구 아동청소년센터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원구 아동청소년센터는 진로체험 및 교육, 법, 금융, 예체능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센터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센터입니다. 현 진로 추가교육 및 센터의 문제점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 현 진로교육 및 추가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학교에서 배운 진로교육에 대한 추가교육이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 진로체험센터는 다양한 체험보다는 사물인터넷, VR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체험과 강의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체험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자라는 의견에는 4차 산업이 아닌 정말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체험센터에게 바라는 점은 차별 없는 참여, 누구나 간편하게 입장 및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 쉽게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 다분야 체험, 전문 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설명, 학생들의 자유와 편의, 학생들의 즐거운 참여를 위한 시스템과 같은 점을 체험센터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국청자의 책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는 총 3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진로교육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기대 효과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진로를 찾고 결정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진로 체험으로 직업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다. 경제, 법 등의 교육으로 이와 같은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다면 지금까지 교육상임위의 첫 번째 의제 발표자 윤세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연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상임위 양승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표와 질의에 대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1대 노원구 아동청소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의제 2번 대표 발표자 양승효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상임위원회 두 번째 의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추가 건립 및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요성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는 문제점, 해결책, 기대효과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성입니다. 도서관의 필요성으로는 배움을 위한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와 추가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도서관 내 교육 프로그램의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성인 혹은 영유아, 초등 저학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를 들면 10개 중 2개만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마디로 20%만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교육 환경 부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도서관이 부족한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도서관 프로그램이 중지되어 교육 기회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결책입니다. 해결책도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도서관 내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립도서관을 추가 건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 격차와 학습 결손을 해소할 수 있고 사교육 비용의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구청장의 책무로는 도서관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교통 등을 고려하여 모두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을 추가적으로 건립하면 됩니다. 도서관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여 관리하면 됩니다. 도서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장기적으로 홍보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SNS, 이메일, 문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상임위원회 의제 2번 대표 발표자 양승효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효 의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위원회 김다현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표와 질의에 대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체육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김다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어떤 차례로 이야기를 할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동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 둘째,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체육센터 제한사항. 셋째,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체육센터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아동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체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동 청소년 전용 공간 부족입니다. 현재의 체육시설들은 성인 대상이 많으며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은 단 한 곳뿐입니다.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아동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민간의 연습실 대관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가격이고 기존에 있던 청소년 시설을 사용하려면 인기가 많아 사용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아동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교우 관계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한 심한 정서적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전용 공간 제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오락 공간입니다. 정서적 스트레스가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핸드폰 게임 등이 아니라 농구 기계, 안마기, 오락기 등 건전한 방법으로 즐겁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오락 공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체육 공간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발달에 있어서 체육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살장, 농구장, 배구장 등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악기를 포함한 방음시설입니다. 예체능을 배우고 싶어 하거나 혹은 예체능에 관심이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음 연습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악기가 너무 고가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악기도 함께 포함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 관련 공간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주기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인바드 체크 기계나 척추 측만증 개선 프로그램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용 시간입니다. 학원을 늦게까지 다니느냐고 바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이용 시간이 중고등학생이 이용 가능한 시간대여야 합니다. 평일에는 늦은 밤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운영해야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실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체육센터 기대효과입니다. 첫 번째, 아동 청소년들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이 감소될 것이고, 둘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간이 만들어지면 멀리 가지 않아도 안전하게 신체 활동이 가능합니다. 셋째, 아동 청소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원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운동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취미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상임위원회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현 위원장님을 비롯해 문화체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상임위 최하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표와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아동청소년 방송국 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문화체육상임위원회 최하린 의원입니다. 오늘 발표는 아동청소년 방송국의 필요성, 제한사항, 기대효과의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방송국의 필요성은 첫째, SNS같이 자주 접하는 채널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필요합니다. 둘째, 왼쪽 표를 보시면 인터넷 방송 관련 직업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방송국 개설은 아동청소년이 진로에 대해서 체험해보고 배우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셋째, 전체 관람이 가능한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가 없습니다. 요즘 한창 유행 중인 오징어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19세 이상 시청 가능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은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콘텐츠를 만들 기회와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방송국 제안 사항입니다. 첫째, 아동 청소년 뉴스 콘텐츠입니다. 일반 뉴스와 같은데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기획하고 대본을 준비하는 등 필요한 모든 일을 아동 청소년이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동 청소년 예능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직접 기획하고 출연자를 캐스팅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취미로 무한도전을 따라 만드셨다가 성인이 되어 실제로 PD라는 직업을 가진 이혜준 님이 계십니다. 만약 아동 청소년 방송국이 생기면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이혜준 님처럼 그저 취미로 관심사로 시작했던 일이 자신의 꿈이 되고 이를 실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국과 관련된 직업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사진처럼 방송국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교육하고 방송국에 있는 직업군을 체험, 실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원구에 방송국이 생긴다면 진짜 기자들처럼 해볼 수 있는 청소년 기자단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차례는 아동 청소년 방송국 기대효과입니다. 아동 청소년 방송국에 대한 저희의 제안이 수용된다면 첫째, 노원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입니다. 둘째, 아동 청소년에게 미디어와 관련된 정보 전달의 창구가 넓어지고 진로 직업 체험의 효과도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만의 콘텐츠, 뉴스 등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미디어 관심도를 증가시키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아동 청소년 방송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상임위원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최아린 의원님, 문화체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복지위원회 이은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표와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권복지상임위 서울 새싹따릉이에 대해 발표할 이은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의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릉이 이용 연령을 만 10세로 낮춰주시고 초등학교 저학년생도 탈 수 있는 새싹따릉이를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 10세 미만인 경우 부모 동반 시에만 대여가 가능하게 하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싹따릉이보다 크기가 더 작은 따릉이를 추가해 주시고 보조바퀴도 달려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을 위한 헬멧을 같이 대여하게 해주세요. 헬멧에 칩을 달아 자전거와 함께 모두 반납되도록 하여 분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헬멧 소독기도 함께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따릉이용 교통카드를 만들어주세요. 핸드폰이 없어도 새싹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따릉이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따릉이의 날을 지킬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제안사항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전체 따릉이는 35,000대로 새싹따릉이는 2,000대를 운영 중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연말과 2022년에 새싹따릉이가 3,000대 추가될 예정이지만 우리는 이를 넘어 더 어린 친구들을 위한 변화를 요청드립니다. 따릉이를 타게 되면 첫째, 대기오염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아동 6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도로 정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5km 이내에서는 승용차, 버스, 자전거 중에서 자전거가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셋째, 따릉이를 사용하면 부족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자전거 타기를 통해 혈압을 낮추고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따릉이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용의 편리함인데요. 자전거를 보관할 장소가 없거나 짧은 거리 이동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의 저렴함입니다. 따릉이의 1일권 이용 금액은 1시간당 1,000원이고 정기 이용권은 더 저렴합니다. 세 번째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면서 하체 근력을 단련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 새싹 따릉이가 늘어나면 가족이 함께 쉽고 편리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릉이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릉이를 찾게 됩니다. 세 번째, 따릉이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가 생겼을 때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윤서연 의원님, 일어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멧을 할 거면 그 헬멧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헬멧을 같이 포함을 하실 거면 그 센터도 관리를 하실 겁니까? 현재 따릉이를 관리하는 센터가 따로 기지되어 있고 그곳에서 같이 헬멧도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헬멧을 그러면 분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가 따릉이와 함께 반납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경우 따릉이랑 헬멧이 함께 반납되지 않으면 반납 처리가 되지 않게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성원 의원님, 일어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체 따릉이는 35,000대고 그중 새싹 따릉이는 2,000대라고 발표하셨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새싹 따릉이의 수를 늘린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로 늘릴 생각이십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가나 학교에 더 배치할 것 같고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학원 갈 때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에 추가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최민영 의원님, 일어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 9세 이하는 반드시 부모님과 동반하여서 탄다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9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자전거 이용 수칙을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실 수 있고 혼자 이용할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양승영 의원님, 일어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가격이 저렴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용 가격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1일권 이용 금액이 1,000원이고 이대로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싹 따릉이랑 일반 따릉이랑 가격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관리 비용은 동일할 것 같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비 의원님, 인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복지상임위 주준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표와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아동청소년의회 인권복지위원회의 이제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주준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저희가 무엇을 제안해 드리고 싶은지
왜 그것을 제안해 드렸는지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린 후 현재 실태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애가 있는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 모두 불편함 없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목표로 하여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가 있는 학교에서는 필요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키 사용 시스템을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매년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가 진행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쓰고 있나요? 엘리베이터를 누가 주로 사용하고 있나요? 실제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니 선생님이나 물건 옮길 때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학교에 엘리베이터 카드 인식기를 설치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택배기사, 급식차 등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노원구 모든 학교 내 엘리베이터 카드키 시스템 설치와 정기적인 실체 조사를 제안합니다. 원래 학교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학생들이 아플 때나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무리 학생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어도 엘리베이터는 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계단으로 다니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시거나 다리가 아프시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급한 일 때문에 선생님이 허락을 받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탈 경우 꾸중을 듣거나 벌점을 받습니다. 근거 법령 중 장애인 등 편의점을 보시면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 거리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으며 교육부 장관, 학교장 등은 학교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원구의 국공립학교에서는 모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현재 노원구 안에 있는 학교들 중 일부만 엘리베이터 카드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카드키 운영 방식은 필요한 학생이 행정실이나 담임선생님께 사유를 말씀드리고 카드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대 효과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노원구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 모두가 학교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모든 학생의 엘리베이터 카드키가 설치되고 필요한 사람이 카드키를 받아 사용하게 된다면 귀찮아서 이용하는 사람 말고 꼭 필요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윤서연 의원님. 혹시 카드를 학교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까? 네, 학교에서 카드키를 잠시만요. 학교에서 카드키를 따로 가지고 있고 카드키를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완전 장애가 아니고 잠깐 다리를 다쳤다가 다리가 다 나으면 그 카드를 반납하는 것입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행정실에서 카드를 빌리는 것입니다. 카드를 그럼 다리가 다쳤는데 다 나았는데 카드를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까? 쓸 때 담임 선생님한테 빌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름표가 안 보이는데. 초록색 옷 입으신 분. 네, 지금 카드키를 사용할 때만 담임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가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하교 시에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하교 후에 그거를 수거하는 일과 등교 시에는 직접 다시 교무실로 갔다가 받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등교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하교에도 하교 시에 사용하고 다시 수거하려면 담임 선생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 교사 인력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카드키가 학교에서 굉장히 미리 발급을 해놓는다면 이거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분실, 도난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교사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교사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교사 인력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교사 인력이 어떻게 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 해당 내용은 의결 사항에 따라 추후에 건의 시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사항 지금 유일하게 한 분 손드신 분. 만약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면 어떤 학교를 우선으로 설치를 할 것인가요? 일단은 보통 학교들 중에 장애인이 같이 다니는 학교와 장애인이 따로 다니는 특별학교 같은 것이 있는데 장애인이 따로 다니는 학교와 장애인이 보통 학생들과 같이 다니는 학교에 먼저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더 조정훈님. 아까 카드키를 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대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카드키를 빌려할 상황에서 행정실이나 선생님이 1층에 안 계시고 더 위층에 계시면 어떻게 돼야 하나요? 이것도 의결 사항에 따라 추후에 건의 시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주준서 위원장님을 비롯해 인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 상임위 김서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표와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상임위원회 조례안을 발표하게 된 김서은입니다. 심폐소생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 심폐소생술이 가능하신 의원님이 계실까요?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심폐소생술이 가능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어도 정확한 시행 방법을 모르시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급성심장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이처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진을 기다릴 수 없고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은 최대한 빨리 실시해야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 정도인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시행하려면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조례를 보니 우선 교육 대상에 아동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환경위원회는 우선교육 대상자에 학생 등을 포함시켜 우선교육 대상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기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조례안에서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이 심폐소생술 우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응급상황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은 물론 다양한 현장 근무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저희는 우선 교육 대상의 학생 및 교직원,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안하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많이 양성하여 연간 3만 명 발생하는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올해만 해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이 이웃을 살린 사건,
초등학생 아들이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심정지 아빠를 살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아동 청소년들도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안경환경위원회가 제안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아동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전환경상임위원회의 심폐소생술 선택이 아닌 필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서은 의원님,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상임위 최민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표와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환경위원회 의제 2번 발표를 맡게 된 최민영 간사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호주 산불, 2021년 유럽 대홍수라는 최악의 재난이 발생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엄청난 재난이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다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기후위기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미 태평양에는 우리나라의 12배 크기인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 내용은 노원구 친환경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총 10개의 부스를 운영할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벼룩시장, 공익송 만들기, VR, AR 체험,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동영상 보기 후 도전 골든벨 참여, 팩크리파스를 재활용한 체험 코너, 노원구청 플라스틱 페트병 수거함 등을 운영할 것입니다. 10개의 부스 중 몇 개를 설명해 드리자면 주깅, 플로깅 캠페인이랑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입니다.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는 자신의 에코백이나 재생지의 환경을 보전하는 그림을 만들기입니다. 업사이클링 작품 공모는 집에서 만들어 온 업사이클링 작품을 제출하면 순위를 정해 소정의 선물을 주는 부스입니다. 탄소 발자국 부스에서는 생활에서 나타나는 탄소 발자국의 양을 알려주는 부스입니다. 폐크레파스 재활용 부스에서는 폐크레파스를 재활용해서 새로운 색깔의 크레파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스 운영은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제안 내용은 기후위기를 알리는 조형물 설치입니다. 방연천이나 중랑천 등 노원 구민들이 자주 다니는 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5년 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어 심각성을 알릴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노원구 친환경 페스티벌 기후위기를 알리는 조형물 설치로 노원구의 환경이 좋아지고 구민들의 환경에 대한 시선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윤서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 봉사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만들기 하는 거는 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 같은 거, 뭐 골든벨 같은 거를 학생이 설명해주고 할 수 있나요? 설명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어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 어른분들의 입력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양승효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제안 내용에서 조형물 설치 설명해 주실 때 5년 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거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린피스에서 뭐 20년 뒤, 10년 뒤 서울에 빙하가 녹아서 서울에 나타날 변화를 알리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노원구에도 빙하가 녹으면 어디까지 물이 차오르는지 그런 거를 조형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영 의원님을 비롯한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제 투표가 있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좌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동 청소년 참여기구와 함께하는 12월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총 8개의 의제 중 각 상임위별 1개씩 총 4개의 의제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5분간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투표용지를 반씩 접어 앞에 보이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 결과 집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11시 37분까지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 일정에 따라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는 출석 인원 27명 중 유효 27명으로 의제 1 노원구 청소년 센터 건립 및 추가 교육 활성화가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위원회는 출석 의원 27명 중 유효 26명, 무효 1명으로 의제 1 아동청소년 전용 문화예술체육센터 설립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권복지위원회는 출석 의원 27명 중 유효 26명으로 무효 21명으로 의제 1 아동청소년 대여 자전거 지원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는 출석 의원 27명 중 유효 26명, 무효 1명으로 의제 2 친환경 캠페인 개최가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별 선정된 하나의 의제를 12월 성과공유회에서 어떻게 발표할지를 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상임위별 자유롭게 모여서 PPT 수정, 발표 내용 보완을 위해 역할 분담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되 의원장님이 없으실 경우 간사님께서 그 역할을 맡아주시고 12시 25분까지 상임위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죠. 지금 간사님이 아니야 중요해. 위원장님 중요하지. 왜 또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또 바뀌면 좀 그렇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 열심히 하겠지. 그래. 오늘 이은주 위원장님이 발표하실 거 까먹었어. 맞아. 보이는데 아 그냥 그 뭐냐 관리비? 관리비를 똑같이 할 거냐? 맞아. 그렇지. 투표도 개인 투표가 아니고 이런 투표는 모두 3만 원.
최종 제안을 가져와서 오늘만 내용이 질문 나왔던 우리 아동 청소년 의회 말고 다른 팀들도 같이 와가지고 성과 공유하는. 이거는 아니야. 불러온 거야. 불러온 거야? 그냥 개인 직접 쓴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없어요? 따로 드린 거. 있었어? 아까 좀 질문 좀 하고 그러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내방해 주신 김선희, 주희준 구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월부터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던 전문 지원관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다 같이 동참합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사내를 선포합니다.